안녕하세요. 호주상일 프로 폴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호주에서 백만장자는 어떻게 살까? 야, 이게 백만장자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입이 찢어지고 좀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하긴 요즘에는 이제 백만장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백만장자가 엄청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만장자, 와, 이거 어떻게 호주에서는 어떤 럭셔리한 라이프를 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은요, 제가 로버트 기아사키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집에까지는 초대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뒷배경은 제가 합성을 했고요. 앞배경은 그냥 제가 로버트 기아사키 아저씨와 함께 만나서 손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 집도 아니고 로버트 기아사키 아저씨 집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말 밀리언웨어 또는 백만장자를 어떻게 정의를 하나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우리가 백만장자라고 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넷워스예요. 순자산이 1밀리언이 넘으면 됩니다. 1밀리언이 넘으면 되는데 이게 1밀리언이라는 게 호주 달러냐 미국 달러냐 한국 10억이냐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축 통화가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호주에서 한 1.5 밀리언 달러를 넷월스로 갖고 있다면 백만장자입니다. 이거 듣는 분들이 뭐야 그럼 나도 백만장자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순자산이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다 제외하고 내가 정말 은행에 갖고 있을 수 있는 돈, 물론 은행에 묶여 있지 않고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에 뭐 이렇게 묶여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한다면 한 달 안에 내가 만들 수 있는 내 순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1.5 밀리언이라는 돈이 이제는 큰 돈은 아니에요. 이제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에게는 또 예전에 저에게는 정말 갖고 싶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 돈의 액수인 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 이제 멋있게 생긴 남자가 람보르기니와 3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밀리언웨어는 못 사는 집이고요. 못 타는 차입니다. 그냥 이제 제가 재미삼아 챗 GPT에게 밀리언웨어를 그려줘 이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현실과 떨어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AI가 아직은 조금 배워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1밀리언 이상 순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 2015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 2023년이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급격하게 늘어난 포인트가 있어요. 2021년부터 2023년 그리고 지금인 2024년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이거를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하고 아실 수도 있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네, 코비드 이후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호주의 밀리언웨어 백만장자가 거의 1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가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유튜브 하면서 집 사라 했던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을 급하게 불리는 데는 급하게 빠르게 불리는 데는 이 부동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023년 기준으로 1 밀리언에서 2.5 밀리언을 갖고 있는 사람, 2에서 5.5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 5에서 10 밀리언을 갖고 있는 사람, 10에서 70 밀리언을 갖고 있는 사람, 70 밀리언 플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 될까요? 자, 혹시 한국 돈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1 밀리언이 USD로 대략적으로 한국 돈으로 뭐 한 8억 5천에서 요새는 좀 환율이 좋죠? 한 9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9억 1, 2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억. 1밀리언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일단 1밀리언 이상 있으면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호주 백만장자가 총 635만 명이라면 틀렸죠. 이게 읽는 게 635,000인데 한국으로 하면 63만 5천 명. 63만 5천 명이 있고요. 이게 호주에서 탑 2.5%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치면은 63만 5천 명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 밀리언 순자산, 이제 요 그룹이죠. 요 그룹에 있는 사람이 탑 1.5%. 대략적으로 한 22만 명 정도로, 22만 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5 밀리언 이상 있는 사람이 탑 0.5%. 0.5%죠. 0.5%. 이거는 이제 한 8만 5천 명 정도 되네요. 8만 명이라고 그냥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10에서 70밀리언. 대략적으로 한국 돈으로는 뭐 100억에서 700억대 부자라고 친다고 하면은 요건 제가 봤을 때 한 2만 명 정도, 한 3만 명 정도라고 치죠. 3만 명 정도 호주에 지금 있고요. 이건 뭐 0.1%겠죠? 0.2% 정도, 2%에서 1%. 그 다음에 이제 70밀리언. 그러니까, 700억 이상, 이제 1000억 가까이 가는 부자들이 뭐 거의 없지만은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대략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혹시 어디 있나요? 뭐, 솔직히 시드니나 멜번에서 또는 브리즈번에서 10년 이상 부동산을 자가라도 한 채라도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그룹엔 들어가실 수 있어요. 10년 정도만 뭐 어느 정도 되는 부동산을, 뭐 아파트 유닛 이런 거 말고, 타운하우스 말고 하우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웬만한 분들이 오이씨 나도 탑 2.5% 안에 들어가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밀리언이 넘어가려면은 아무래도 집을 뭐 한 채 이상, 한 채에서 뭐 세 채 플러스라고 할게요. 세 채 플러스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갖고 계시거나, 뭐 주식의 귀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여기를 들어갈 거고, 이제 5 밀리언 이상, 여기 이 아래 이 그룹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호주 기준으로, 이제 우리도 호주 사람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세가 넘은 분들이, 밀리어네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60세 이상의 밀리어네어들이 많고요. 딱 이것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왜 60세 이상이 밀리어네어일까? 60살이면은 거의 30년 전에 집을 산 사람들이에요, 부동산을. 그러면은 30년 전에 시드니 집값이 약 10만 불대요. 10만에서 20만 불대입니다. 그때 집을 샀는데 이게 3, 4, 5 밀리언이 지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밀리어네어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셀프 매니지 슈퍼펀드를 갖고 있고요. 이제 가끔씩 저한테 SMSF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SMSF는 셀프 매니지 슈퍼펀드라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을 뭐 거의 한 30년 이상 일을 하시잖아요, 호주에서. 그럼 연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이게 한 20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 됐을 때, 아유 나는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내 거 관리하는 거 싫어. 내가 직접 관리하고 직접 투자할 거야 해서 만드는 게 셀프 매니지 슈퍼펀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는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위에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상의 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웰스 스트림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메인 소스가 샐러리. 생각보다 호주는 굉장히 샐러리로 돈을 모으신 분들이 많아요. 약 거의 뭐 78%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호주는 뭐 샐러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그제큐티브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호주 분들이 와이트한 피플이 많겠죠. 이분들은 이제 연봉이 뭐 20만 불 플러스에서 뭐 인센티브까지 하면 거의 뭐 50만 불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프로핏, 이거는 이제 뭐 스탁을 가장 많이 하죠, 호주 사람들. 이제 이걸로 돈을 버신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뭐 한 50%. 장기 투자하신 거죠, 30년 동안. 왜냐면 60세가 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프로퍼티가 40%. 보통 자가예요. 호주 분들은 돈이 있어도 뭐 엄청 뭐 두 채, 뭐 많으면 두세 채까지는 하시는데 그 이상 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핏으로 이렇게 밀리어네어가 되신 분들이 뭐 한 23%.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게 받은 사람이 20%.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별로 해가지고 어떤 퍼센테이지를 제일 많이 갖고 있냐. 이제 63세
죄송합니다. 이제 1밀리언에서 2.5 밀리언을 갖고 계신 분들은 63%가 죄송합니다. 63%가 아니라 63세가 에브리지가 제일 많았고요. 그 중에서 SMSF가 56%,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갖고 계시는 분이 39%,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분이 11%, 리타이어 하신 분이 44%예요. 그 다음에 보통 2.5개 이상의 웰스 소스를 갖고 계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갖고 있고 뭐 스탁을 한다든가 부동산을 하면서 뭐 스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2개 이상의 웰컴 소스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나이가 갈수록요, 나이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이 늘어날수록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뭐 비슷하니까 이렇게 선을 긋고, 이제 슈퍼리치들이죠. 50억에서 100억대 또는 100억 이상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나이는 점점 많아져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 셀프 매니지 슈퍼 펀드로 부자가 된 사람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집니다. 보통 여기서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커머셜, 그 다음에 레지덴셜 부동산이에요. 예, 보통 SMF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커머셜, 레지덴셜,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금융투자, 스탁이나 이제 돈놀이, 이제 돈 빌려주는 거, 돈놀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프라이빗 펀딩이라 그러죠. 요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요 네 개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리타이어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는데 이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하든 오랫동안 지속을 해온 사람들이 밀리어네어가 되고 백만장자가 됐다. 호주에서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그래, 알겠어. 뭐 어떻게 네가 부자가 된지도 알겠고 얼마큼 있어야지 뭐 탑 몇 퍼센트인지도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요거를 좀 알고 싶은데, 자, 제가 1밀리언에서 2.5 밀리언을 내 순자산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돈을 운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가가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가 늘 보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그냥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뭐 반은 공립학교, 반은 뭐 사립학교 정도 보낼 수 있고, 뭐 차는 뭐 도요타부터 뭐 굳이 벤츠, 뭐 BMW 이런 차들은 솔직히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현대, 기아, 뭐 도요타, 물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더 사실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옆집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입고 다니는 거나 하고 다니는 거나 뭐 명품백을 갖고 다닌다거나 이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1에서 2.5 밀리언을 순자산으로 갖고 있다면 그냥 내가 알고도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인데 몰랐을 뿐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내 자가 하나로 또는 내가 자가 있고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여유로워서 뭐 비즈니스가 잘 돼서 아니면 뭐 내가 직업을 뭐 좋아서 아니면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도요. 1에서 2.5 밀리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티를 내거나 아니면 티를 낼 마음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다면 정말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말할 일이기도 하죠. 왜냐면 계속 이게 온고잉 모멘텀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만약에 40대 이후 분들이 1에서 2.5 정도의 이제 순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옆에서 보는 교회에서 만나는 일반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뭐 1년에 한 번씩 뭐 한국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뭐 명품백은 안 사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뭐 필요한 것들을 뭐 큰 고민 없이 산다거나 뭐 그 정도는 물론 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 밀리언에서 5 밀리언. 물론 이게 좀 갭이 크긴 해요. 2에서 5가 좀 갭이 크긴 한데, 뭐, 이 정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위치를 다지신 분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자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왜냐면은, 뭐, 내가 아무리 뭐 의사고 뭐 잘 나가는 변호사라도 투자를 잘하지 않으면은요 순자산이 모이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 슬래시 뭐 스페셜
스페셜한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뭐 세금도 여전히 많이 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뭐 5 밀리언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좀 아무래도 좀 달라지죠. 좀 입고 다니는 거, 가지고 다니는 것도 뭐 굳이 내가 티를 내려고 명품을 내는 게 아니라 뭐 생일 때마다 와이프가 사주고 남편이 사주고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옆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좀 잘 사나 보다. 차도 뭐 내가 뽐내려고 BMW 벤츠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사던 게 내가 늘 보던 눈의 시선이 뭐 벤츠 정도 안에 뭐 인테리어 정도가 괜찮으니까 뭐 잘 나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보통 보는 차들이 그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이제 한국을 간다거나 가끔씩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를 사고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할 때 좀 그래도 조금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뭐 그게 자랑을 한다는 게 아니고 뭐 여유로워 보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2에서 5 밀리언이 젊은 세대에 갖고 있다. 뭐 20대나 30대나 뭐 40대 완전 초반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그 다음 페이스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된다거나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수가 있어요. 돈은 있는데 뭐 여행을 다니고 뭐 스포츠카를 타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백만장자면 뭐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를 타겠지. 그거는 정말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리타이어 했을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이 그룹에서도. 하지만은 뭐 보통은 내 비즈니스에 재투자가 들어가고 내 투자에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뭐 페라리 이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BMW, 벤츠, 아우디 정도는 큰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정도다.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5 밀리언에서 10 밀리언이 갈수록 이제 확 반 이상 줄어들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이 아니라 한 30%가 줄었는데 여기서 이 아랫 단계로 내놓은 거는 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5 밀리언 이상이 있으려면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뭔가의 전문가적인 느낌이 납니다. 저 사람은 뭐 투자의 전문가, 저 사람은 뭐 스페셜리스트, 뭐 뉴로서전,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일반인이 아닌 좀 특이한 일반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아우라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뭐 그렇다고 뭐 겸손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 그런 어떤 아우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니면 비즈니스가 최소 10년 이상 굉장히 잘 되는 비즈니스가 10년 이상 굴러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이 그룹에서 한 50대다. 그러면은 뭐 페라리도 괜찮고 람보르니도 괜찮고 좋은 집도 괜찮고 여행도 괜찮고 다른 나라에 맨날 놀러 다니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요. 30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40대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못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뭐 1년에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해외여행 충분히 다닐 수 있고요. 차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페라리 뭐 이런 것들은요. 이 나이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아이들도 못 태우고 뭐 옮겨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시선도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다음에 좀 어린 나이기 때문에 좀 겸손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힘들고요. 분명히 티는 납니다. 티는 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은 솔직히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10에서 70 밀리언, 그다음 70 밀리언 플러스 그러니까 100억대에서 뭐 1000억대 사이에 있는 부자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습이고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일을 안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원할 때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랑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 어울려요. 그 안 어울린다는 의미가 나는 뭐 재산이 100억이야, 뭐 500억이야 이래서 안 어울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 그룹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집에 안 나오고요. 원래 어울리던 사람들만 같이 어울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수없어 뭐 끼리끼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일반적인 아직 뭐 탑 2.5%에 못 들어온 분들이랑 어울리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자랑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조금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는 평범한 대화인데 그분들에게는 자랑과 허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뭐 내가 뭐 페라리가 됐던 아니면 뭐 마흐바흐가 됐던 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집도 원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뭐 별장을 지을 수도 있고 충분히 다 가능하지만, 그거를 갖고 뭐 아직 백만장자 계열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랑 같이 뭐 어울린다,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 안 돼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이 그룹에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보기가 힘들고 만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 사람들만의 리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재미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나는 지금 몇 %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저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안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 요 안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부동산을 한 두세 채 사가지고 10년, 15년 지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뭐 물론 집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야, 나 한 채도 없는데, 자가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사?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앞으로 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부담스럽다 하시면 제가 여태까지 올린 영상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한 300편 정도로 올렸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공개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 그냥 보시면서 좀 마인드셋을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상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우던 거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